안녕하십니까, 이성수의 증시 덕후입니다. 자, 9월 들어서 외국인과 개인의 매매 행태를 보게 되면요. 며칠은 개인이 순매수를 하고 며칠은 외국인이 순매수를 하고 또 한편으로는 개인이 또 그 다음을 순매수하면 그 다음 며칠은 외국인이 매수하는 번갈아가는 매수 행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옛날 CF 중에 이런 CF가 있었어요. 형님 먼저 드시오, 아우 먼저 드시오 하던, 구봉서 개그맨께서, 하셨던, 흑백 CF 있습니다. 거기에, 멘트가 생각날 정도로 개인과 외국인의 매수세가 서로 엇갈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뭔가 시너지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왜냐? 우리 생각하게 되면, 작년부터 해서 개인의 일방적인 매수만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이제는 그 흐름 속에 작은 변화가 시작되려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 증시 토크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그 의미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각해보면 개인의 매수세 정말 외로웠죠. 그리고 작년 연초부터 해서 시작된 개인의 순매수는 역사적으로 이런 선례가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규모의 개인의 순매수였습니다. 자, 지금 화면상에 개인 투자자의 누적 순매매 추이가 나와 있는데요. 2003년부터 해서 최근까지, 이거 몇 년입니까? 거의 만 19년? 만 19년 가까이 되는, 좀 과하게 표현하자면 19년 되는 엄청나게 긴 기간의 개인의 누적 순매매 자료입니다. 자, 보시게 되면요. 개인 투자자가 2020년 이후 최근까지 동학개미 운동 속에 순매수했던 그러한 규모, 그러한 속도로 매수한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대세 상승장이었던 2000년대 중반 오히려 개인은 시장에서 이탈했고, 그리고 2010년대 횡보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는 떠났습니다만 2020년 동학개미 운동 속에서 정말 강력하고 정말 강한 힘으로 매수 행진을 이어왔습니다. 자, 작년 11월 단 한 달만 빼고 개인 내 순매수는 이어졌죠. 20개월이나 매달 조원 단위에, 어떤 달은 10조 원, 어떤 달은 20조 원을 넘는 경우도 자주 발생했을 정도입니다. 자, 이러한 엄청난 개인의 순매수 속에 시장은 생각해보면 작년에 시장이 바닥에 있다가 살린 그 1등 공신은 개인 투자자였습니다. 하지만 자, 개인의 이러한 순매수 행진이 지속이 될 때 건방진, 여기 막 보세요. 주머니에 손 넣고 이렇게 하면서 건방진 자세로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은 개인이 그렇게 매수해봐야 상투라고 하면서 비아냥거렸습니다. 작년에 그런 모습이 많이 있었어요. 하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았죠. 지금 완전히 대세가 바뀌었습니다. 기관 투자자는 그 존재감 자체가 사라졌고 외국인 투자자는 전지전능하신 존재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이거 패시브에 의해서 운용이 되는 그냥 로봇 껍데기, 노란 머리 헬멧을 쓴 외국인이네. 로봇일 뿐이네. 그러한 것이 정체가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자, 결국 시장의 주도권은 개인이 쥐고 있다는 점 자주 이야기 드려왔죠. 그리고 시장의 주도권을 쥔 개인 투자자의 힘 덕분에 작년 정말 수렁에 빠졌던 한국 증시는 정말 수렁에서 벗어났습니다. 64조 원의 개인 투자자의 엄청난 매수세 속에서 시장은 주가지수 1400포인트대에서 올해 3000포인트대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부터가 문제였어요. 올해 들어서 조금 개인 투자자의 체력에 한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은 작년의 최저점 대비해서 무게, 체중, 시가총액이 많이 늘었죠. 주가지수가 2배 이상 상승했으니 시가총액도 2배 이상 증가했을 것이고,
자, 올해 개인의 순매수가 75조가 있긴 하지만 시장을 작년처럼 끌어올린 데는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 자, 지난 8월엔 매우 노골적이었고 그리고 올해 내내 예, 신규 상자 종목들이 연이어졌죠. 그래서 저는 그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드려왔습니다. 자, 힘들게 역기를 들고 있는 이 역도 선수 어깨 위에, 아령 몇 개씩 다 건지는 거예요. 크래프톤, 카카오뱅크, 뭐 이런 무거운, 짐을 딱 올려주면서, 넌 올릴 수 있어. 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약 올리듯이. 그러면서 계속 대역급 IPO를 연이어가게 됩니다. 자, 이런 와중에 외국인 지난달에도 6조 원대 어마어마한 매도 보여줬고 기관은 저기 완전히 포기입니다. 그냥 매도하는 존재죠. 자, 이러다 보니 시장을 개인의 힘만으로는 견인하는데 한계가 있었고 8월달, 7월달 조종장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지난달과 지지난달에 증시토크에서 이야기 드릴 때 외국인 투자자가 조금만 도와주기라도 한다면 적어도 발목만 잡지 않더라도 시장은 분위기가 바뀔 것이다 라는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자주 드렸습니다. 아쉽게도 외국인 투자자 정말 무자비하게 팔았죠. 자, 그런데 인트로에서 이야기 드린 바처럼 최근 들어서 외국인의 매매가 특이한 모습이 관찰이 됩니다. 자, 며칠 사주었다가 팔았다가 하는데 지난 7, 8월 달과는 다르게 일방적으로 매도하지는 않아요. 개인하고 외국인이 서로 번갈아 가면서 며칠 동안 사줬다가 며칠은 개인이 샀다가 며칠은 외국인이 샀다가 이러한 모습이 반복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 어떤 현상이 나타났냐. 자, 외국인 투자자는 철저하게 패시브 전략, 주가 지수 중심으로 운용하는 로봇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주가 지수 패시브 전략에 투자한다라는 이야기는 대형주로만 매수를 하게 돼요. 그래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되는 날은요, 주가 지수가 가볍게 통통 튀어오릅니다. 왜? 대형주가 튀어오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개인이 매수할 때는 하방 경직, 지수 하방 단단하게 받쳐주고 있고, 이거는 뭐 계속 해온 일이니까 별로 눈에 띄지 않는데, 여기 이제 외국인이 매수를 하게 되면은 지수를 쭉쭉쭉 튀어오르게 하는 힘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자, 그런데 외국인들이 8월 마지막 거래, 8월 30일 시간의 거래, 장 마감 후 시간의 거래 이후 순매수로 돌변하게 됩니다. 그 이전 8월에 7월에 보여줬던 모습하고 틀려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 차례 증시 토크에서 이야기 드렸습니다만 첫 번째로는 MSCI 이머징 리밸런싱 이슈가 2, 5, 8, 11월에 스케줄이 있는데 8월 스케줄이 종료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9, 10월 달은 이 이슈에 의해서 외국인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적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첫 번째 이슈랑 맞물리는 부분인데, 자, 이 MSCI 이머징 지수의 가장 비중이 높은 게 중국이고 한국도 비중이 만만치가 않죠. 그런데 이 같은 지수 안에 있기 때문에 중국 증시와 한국 증시가 커플링 되어 있습니다. 커플링 되어 있어요. 그런데요, 요 상황에서 중국 증시가 올해 작년 그렇게 크게 상승한 게 아니에요. 좀 지지부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 증시가 튀면은 한국 증시 비중이 높아지기 때문에 외국인이 비중을 맞추기 위해서 한국 증시에 매물을 쏟아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중국 증시 한번 보세요. 중국의 IT 이슈, 과외 관련 산업 이슈, 등등 여러 가지 중국의 정책적인 이슈로 인해서 일부 업종이 훅 꺼지고 게임 관련 업종 훅 꺼지고 이런 일이 있었지만 상하이 종합주가지수나 이러한 경우는 견조한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정 부분 한국 증시도 커플링이 되면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는 여지가 커졌고요.
그리고 어제 증시 토크에서 말씀드린 바처럼 자, 백신 완전 접종률 40%는 지난 하반기 이후 선진 증시와 이머징 국가나 한국 증시의 등락률을 가른 중요한 분기점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완전 접종률 40%. 그런데 자, 월요일 기준으로 해서 39.9% 이르렀고요. 아마 오늘 기준으로 내일 발표될 오늘 기준치는 이거 충분히 넘어갈 겁니다. 저러한 현상이 있다 보면은 어제 강조드린 바처럼 리오프닝 다시 경제가 재개되면서 콘택트 관련한 산업들 경제가 다시 활력을 받을 것이다라는 기대감. 생각해보면 7, 8월 달에 한국의 백신 접종률이 낮기 때문에 외국인이 패는 거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명분이 사라진 것이죠. 자, 결국 이러한 부담이 줄어들면서 7, 8월 달에 보여줬던 외국인의 매도는 조금은 다르게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자, 그 결과 개인의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가 순매수를 번갈아가며 형성하는 모습을 이번 9월 달에 보여주고 있어요. 생각해보면 기관은 존재감은 없어요. 기관은 여러분들 포기하십시오. 얘네 없어. 그냥 집 나간 존재.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오히려 시장이 상승하면 상승할수록 자산 배분 전략 리밸런싱이라는 명분으로 해서 매물을 쏟아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존재감이 없습니다. 예전에는 외국인하고 같이 팔짱 끼고 개인이 건방지게 어디를 덤비느냐 이러한 분위기였지만 존재감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개인이 시장을 바쳤고 여기에 외로운 투쟁을 이어오다가 외국인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외국인 외국물 좀 먹었다고 집 나갔던 외국인 투자자였잖아요. 자, 그러면서 이제 집 나가가지고 한국 증시 좀 발목 잡고 그랬는데, 이제는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다시 개인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가 서로 엇갈리는 그런 매수를 보이면서, 개인이 매수하다 지치면 외국인이 사고, 그러다가 지치면 개인이 좀 사고,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결국, 외국인이 적극적으로 매수하지 않더라도요, 최소한 발목만 잡지 않아도, 조원 단위의 그런 매도를 보이지만 않아도 시장은 에너지가 쌓여가게 될 거고요. 이 와중에 외국인이 매수를 할 때는 패시브 중심, 주가지수 대형주 중심으로 매수를 하기 때문에 지수가 상승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장을 볼 때는 주가지수를 보게 돼요. 자, 그 주가지수를 상승하는데 개인의 힘은 하방 경직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힘의 원천이었다면 외국인은 작은 순매수 규모로라도 시장을 띄우는 힘의 원천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개인이 사고 물량을 안 내놓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이 사려고 보면 물량이 없어. 웃돈을 주고 사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입니다. 자, 외국인의 컴백 환영하면서 계속 컴백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자, 오늘 증시 토크를 준비하면서 사실 증시 토크 주제를 준비한 게 요거였어요. 고객 예탁금 추이. 요게 이제 올해 고객 예탁금 추이입니다. 작년에 정말 드라마틱하게 고객 예탁금이 증가했다가 자, 올해는 조금 정체 구간에 있죠. 좀 증가하려고 그러면 대형 IPO가 발생하면서 이렇게 슉슉 노이즈 만들고 들어왔다 빠졌다 막 이러고 이런 분위기였는데 그래도 이제 꺾이지 않고 대규모 개인의 매수세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그래도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개인의 힘의 원천인 고객 예탁금 추이. 최근에 신용대출을 좀 억제하기도 하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감소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감이 있었는데 그런대로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그리고 개인의 순매수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어서 개인의 유동성에 대해서 지켜보다가 외국인의 매수세도 간헐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 어떻게 보면 반갑게 느껴집니다. 옛날에
예. CF, 라면 CF. 구봉석 개그맨 할아버지께서 나오시던, 예, 그 광고에서 형님 먼저 드시오. 아우 먼저 뭐 드시게 뭐 이런 광고가 있었는데, 그러다가 형님이 먹으니까 아우가 화내고 막 그런 거, 한 6, 70년대 CF였던 것 같은데, 그 모습이 요즘 생각나서 오늘 중시 토크 주제로 잡아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성공 투자, 예, 이어가시는 중요한 변곡점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내일도 성공 투자 만들어가면서 내일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